지옥을 겪고 있다면 계속 가십시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거나 개인적인 위기를 겪을 때 최선의 행동 방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처칠은 우리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촉구함으로써 인내와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거나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결국 우리는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 큰 그림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자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도전적인 시기에 직면할 때에도 강인함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개선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완벽하다는 것은 자주 변화하는 것입니다. 개선 과정에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선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인용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을 개선하려면 기꺼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인용문의 두 번째 부분인 완벽해지는 것은 자주 변화하는 것입니다. 는 완벽함은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진행 중인 프로세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선 프로세스의 필수 부분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성장하고 개선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험하고 적응해야만 발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개선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고 개선 프로세스의 필수 부분으로 보도록 권장합니다. 완벽함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의 지속적인 과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모습을 갖추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완벽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이 말은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관점 차이를 강조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낙관주의자는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관주의자가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도전과 장애물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기회나 잠재적인 해결책을 빨리 무시할 수 있으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압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천주의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동일한 상황에 접근하고 잠재적인 기회나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낙천주의자는 도전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활력과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전이나 문제에 직면할 때 마음가짐과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을 찾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 인용문은 성공이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며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인생에서 찰나의 순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도전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용기와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은 후에도 계속 나아가고 장애물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공은 목표 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 강하고 더 단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실패로 인해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용기를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영국 수상으로서의 첫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이 한 이 인용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영국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독일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침공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달되었으며 영국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려는 처칠의 결의와 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과 처절한 현실을 대변한다. 피라는 단어는 독일과의 싸움에서 잃게 될 생명을 나타내며 전쟁 비용과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고와 땀은 영국 국민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나타냅니다. 처칠은 승리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영국 국민에게 미칠 감정적 피해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과 단합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처칠의 리더십 스타일과 제2차 세계대전의 도전을 극복하도록 영국 국민을 고무시킨 그의 능력을 반영합니다. 앞에 놓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희생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큰 역경 앞에서 민족을 결집시키고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용기는 일어서서 말할 때 필요한 것이고 용기는 앉아서 듣는데도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용기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말하고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비판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기가 없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을
옹호하는 용기를 갖는 것은 자기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거나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고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통찰력과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모두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며 둘 다 강력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견해를 표현하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대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용기를 갖는 것은 공감과 이해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하고 듣는데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정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입니다. 이 말은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대함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리더십과 성공에 수반되는 도전과 부담을 기꺼이 떠안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위대함은 종종 리더십, 혁신 또는 사회적 영향과 같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을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노력과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성공에 수반되는 책임과 도전을 기꺼이 떠맡아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기꺼이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기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종 희생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데 따른 보상은 클 수 있습니다. 기꺼이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면 개인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고 주변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리드를 따르도록 영감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대함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리더십과 성공에 수반되는 도전과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꾸립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 삶에서 받는 것과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용문의 첫 번째 부분인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는 생계를 유지하고 노력과 기여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과 자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용문의 두 번째 부분인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만듭니다는 인생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진정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부는 자원봉사, 자선단체 기부 또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 돕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함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연결과 관계를 만들고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고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큰 선에 기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다시금 본인에게 돌아올 것입니다.